웨이터로 일하면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들. 지금은 양지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 전역 후 시험 준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었어. 비교적 페이가 센 일을 찾다 보니 공장이랑 주점 웨이터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좀 안 내키는 일이긴 하지만 웨이터를 하자고 맘먹었지. 정정당당하게 버는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완전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1년만 딱 하고 접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 쥐점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1종 2종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오래돼서 까먹었어. 큰 곳은 웨이터 수도 엄청 많고 가게에 항상 상주하는 고정 아가씨도 있고 위계질서랄까. 그런 것도 심하다고 하더라고. 아는 지인 소개로 내가 들었던 곳은 뭐 흔히 말하는 막장사라고 제일 낮은 급의 주점이었지. 사실 내가 한 건 말이 웨이터지. 그냥 서빙 접대 아가씨 방에 넣어주고 기타 분위기를 케어하는 거였어. 아마 진짜 웨이터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나는 서빙쟁이일 뿐일걸. 사장님 한 분이랑 안주 만들고 밥 만들어주시는 주방 이모님 그리고 사장 부인 동생이었는데 나보다 3살 많은 여자애가 있었어. 맨날 야식구리한 옷에 담배 피고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좀 그런 여자였지. 사장님이 주점을 한 3개 돌리셨는데 여기가 메인으로 가게가 아니었어서 자주 안 오셨거든. 그래도 그 여자애가 실장이라고 사장 대신 주류 발주나 안주 관리나 아가씨 사무소에 대금 주고 그런 걸 했었어. 행실이 빠져있는 여자이긴 했지만 일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 진상 손님들 케어도 잘하고 나이차가 얼마 안 나서 좀 친하게 일했었지. 가게가 워낙 조용하고 꼴바는 가게였어서 손님이 하루에 많이 받으면 8배서 10방 정도 평균 3방 정도가 다였어. 근데 사장님이 좋으셔서 한 방을 받을 때마다 테이블 팁이라고 웨이터인 나한테 10,000원씩 주셨어. 손님들이 주는 개인 팁 하나도 못 받는 날이 있어도 완전 허탕은 아니었지. 월급 50만원에 팁으로 약 한 달에 2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 밤낮이 바뀌어 그렇지 술 취한 아재들 진상 들어주는 것 빼면 편하게 돈 벌었지.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하면서 겪은 일 몇 가지를 말해줄게. 첫 번째는 여름 장마철이었던 것 같다. 폭우가 정말 미친 듯이 오는 날이어서 자정이 한참 지났는데도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오늘은 공치겠구나 싶었지. 그날은 실장 누나도 진즉 장사 망했다고 주방 이모랑 셋이 맥주나 먹자 하면서 맥주 한 병씩 먹다가 혼자 양주랑 말아먹더니 피곤하다고 주방 이모랑 집에 가버렸어. 손님 한두 방 정도는 나 혼자 아가씨 사무소에 전화해서 아가씨 부르고 안주 같은 건 웬만한 거는 내가 만들고 하니까 맡기고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텅 빈 가게에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있으니까 굉장히 일신연스럽더라. 가게가 지하 1층인데다가 주점 특유의 어두운 조명하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항상 틀어놓는 노래방 메들리 그리고 빗소리. 혼자 있으니 기분이 싱숭생숭했어. 괜히 좀 무서워지고 비 오니까 술도 땡기고더라. 그래서 주방에서 소세지 하나 구워서 손님들이 킵해놓고 간 술 사실상 버린 술을 홀짝대면서 폰이나 보고 있었지. 그러다가 술 기운도 좀 오르고 쌓인 피로 때문에 깜빡 졸아버렸어. 한 10분. 줄였나. 똑똑똑. 어서 오세요. 누군가 대리석으로 된 카운터를 손으로 두드리는 바람에 후다닥 하고 깨면서 일어나서 인사했지. 근데 웬 여자가 하나 온 거야. 굉장히 묘했어. 중국 전통옷 치파오를 주점 아가씨들이 입는 딱 붙는 스타일로 입었더라고. 살짝 연한 연두색이었는데 굉장히 몸매가 좋았던 걸로 기억해. 가슴 쪽이 파여있고 허리는 잘록하고 골반은 넓고 얼굴은 화장을 정말 이상하게 했었어. 지나칠 정도로 진한 눈화장의 입술은 무슨 살구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 희한한 색깔을 발랐더라고. 근데 얼굴이 뭐랄까. 이마뼈가 굉장히 크고 툭 튀어나왔었고 눈화장이 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주 윗배가 좀 뒤로 굉장히 들어가 있는 느낌. 눈썹도 요즘 여자들이 하는 눈썹 문신이 아니라 옛날 할머니들 하셨던 촌스럽고 진한 눈썹 문신을 했어. 그리고 볼이 굉장히 파여서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엄청 커 보였어. 못생긴 걸 떠나서 괴상하게 느껴지는 얼굴. 옛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여자들이 하는 화장과는 엄청나게 다르고 이상한 화장이었어. 여자가 말했어. 네. 나는 순간 무슨 소리인가 해서 되물었지. 일하러 왔잖아요.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엄청 가늘고 듣기 싫은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어. 저희 아가씨 부른 적 없는데 어디 사무실이에요? 일한 지 반년이 넘었었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무실이었어. 카운터에 보도 사무실 전화번호부를 봐도 처음 듣는 사무실 이름이었지. 저희 지금 손님도 하나도 없는데 아마 잘못 오신 거 아니?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획 돌아서더니 복도 제일 끝 방으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는 게 뭔가 찜찜한 거 있지. 좀 머리 빠져서 뭐지? 하고 생각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우리 가게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하 1층이고 1층 문을 열면 내가 있었던 카운터에서 벨이 미친 듯이 시끄럽게 울려. 내가 아까도 똑똑똑하고 카운터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에도 깰 정도로 잠기가 밝거든. 술을 먹었고 피곤해서 그래 혹시 못 들었다고 치자. 근데 보통 업소 아가씨들은 가게 들어올 때 이동하기 편하게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홀복이랑 힐을 따로 가방에 챙겨와서 아가씨 대기실에서 갈아입고 들어가거든. 근데 밖에는 엄청나게 비바람이 부는데 우산도 없고 뒤에서 보니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것처럼 웨이브한 긴 머리가 풍성해 보였어. 그때는 순간 이건 귀신이다. 라기보다는 뭐지 뭐하는 년이지 신종 도둑인가 싶으면서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카운터에 있던 병따개도 있고 칼도 있는 다용도 나이프를 주머니에 넣었지. 그리고 여자가 들어간 맨 끝쪽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 아니 저기 이렇게 막 들어시면 문을 열자마자 나는 멍해져 버렸어. 방에 여자는 없고 받은 손님이 아예 없으니 방 조명은 꺼져 있고 푸르스름한 노래방 기기 모니터만 켜져 있었지. 그리고 갑자기 소름이 미칠 듯이 돋는 게 아까 위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걸음이 뭔가 찜찜하다 그랬지. 분명히 힐을 신고 걷는데 또각거리는 발소리 하나 없이 걸어 들어간 걸 깨달은 거야. 가게 바닥이 대리석이라 원래 발소리 같은 게 엄청 크게 났거든. 나는 그대로 몸이 얼어붙어버릴 것 같았지만 아직 술 기운이 조금 남아있던 터라. 나도 모르게 크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방마다 문을 다 열어 제꼈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 나는 그대로 우산도 안 챙기고 불도 안 끄고 열쇠만 들고 뛰쳐나와서 문 잠그고 집으로 튀었어. 다음날 실장 누나한테 말했지만 누나는 혼자 술 먹다가 취해서 가게 뒷정리도 안 하고 가놓고 거짓말한다고 흰잔만 들었지. 진짜라고 술도 몇 잔 안 먹었다고 억울해하니까 입구 CCTV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화면에는 실장 누나랑 주방 이모님이 나가시는 다음으로 여자는커녕 입구문조차 한번 안 열리고 혼자 미친 놈처럼 계단 2개씩 올라가면서 뛰어가는 내 모습만 남아있더라. 이번에는 귀신이라기보다는 일하며 겪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주점의 제일 중요한 아가씨가 보통 어떻게 돌아가냐면 큰 주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에만 출근하는 고정 아가씨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일했던 작은 주점 같은 경우는 보통 손님이 오시면 방으로 내가 안내를 하고 나서 주대줄 메뉴를 설명하며 아가씨는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물어봐. 아가씨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손님 요구사항을 듣고 보도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아가씨를 부르지. 주점 카운터 쪽에 보면 보도 사무실 전화번호, 명함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 사무실장이 봉고차 같은 거 타고 가게로 아가씨를 데려다줘. 영화 추격자 김윤식이 바로 그런 일하는 사람이라 보면 돼. 흔히들 주점 아가씨라고 하면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섹스하고 그런 건 줄 알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가씨마다 달라. 뭐 이쪽 단어로 해서 짤짤이, 초미 미시, 알파, 베타, TC 등등.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가씨도 나이별로 업구별로 급이 나뉘고 터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체가 가능하냐 이런 거에 따라 보도 사무실에 아가씨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달라져. 주로 어린애들은 터치 같은 거 하면 바로 방에서 뛰쳐나와서 손님이 진상 부린다고 사무실장한테 말해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아가씨가 뛰쳐나간 경우 대부분 새로 아가씨를 맞춰줘야 되는데 가끔 취한 손님들은 새로운 아가씨를 부른 다음 오는 그 사이를 못 참고 왜 빨리 안 오냐고 진상을 떨면 참 난처해. 그럴 때는 새로 아가씨가 맞춰줄 동안 내가 들어가서 아이고 사장님이라면서 어그로를 끌어줘.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뛰쳐나온 그 아가씨를 달래서 다시 방을 보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아가씨가 아가씨 대기실에서 담배 한 대 때울 동안 그 진상 손님한테 가서 아이고 사장님. 얘가 아직 어려서 사장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하시고 그러면 놀랍니다. 이러면서 너무 들이대지 말라고 말을 이쁘게 해줘야 돼. 이런 조율을 하면서 알랑방구 까고 그러다 보면 이거 어린 새끼가 싹싹하네 이러면서 팁을 쥐어주기도 하지.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이렇게 아가씨들과 손님놈들을 달래주기도 해야 돼.
또 이뻐서 지명도 받고 아저씨들 잘 구슬려서 술 잘 팔아주고 이런 애들은 우리 가게 입장에서도 이득인 부분이고 아가씨들과 친해져야 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친해져 놓으면 내가 방에 얼음 갈러 가거나 음료 채워주러 들어갈 때 오빠야 삼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팁 좀 줘. 이러면서 어시스트를 넣어주지. 사실 내가 백날 직접 손놈들한테 빌빌 대봤자 옆에 끼고 있는 아가씨가 입 털어주는 게 훨씬 팁이 잘 나와. 저 상황에서 팁 안 주고 쪼잔하게 굴면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겠지. 이런저런 이점으로 봤을 때 자주 웃고 이쁘고 입 잘 타는 아가씨들랑 친해지는 게 엄청나게 좋지. 내가 그 중에서 유독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한 3-4명 있는데 그중 한 명에 대해서 쓸 거야. 얘는 얼굴, 몸매가 정말 에이스였어. 얼굴 몸매가 걸그룹 레인보우의 조현영이랑 똑같았어. 애교도 많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터치하려는 손님들 견제도 잘하고 잘 흘렸지. 사실 나도 고추 달고 태어난 건장한 남자로서 홀림을 당했었던 이야기야. 이 아이를 편의상 A라고 할게. 내가 손님들한테 팁 챙겨받으려고 평생 사 먹지도 않는 사탕이랑 초콜릿을 많이 사뒀었거든. 아재들 마지막에 갈 때 배웅하면서 입에 하나씩 넣어주면 좋아하면서 10,000원씩 주더라. 사탕 1개 주고 10,000원 받는 거면 세상에 그런 장사는 없지. 그래서 얘는 이쁘다. 얘는 일 잘한다 싶은 아가씨들한테도 광 보다가 담배 피거나 폼 만지러 나올 때 이거 먹을래요? 하면서 주곤 했지. 솔직히 말하자면 아가씨는 일적으로만 대하자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내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는 본능에 의한 추파를 뿌리고 다녔던 거라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보니 되게 귀여운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A랑도 어느새 말도 트고 오늘은 화장이 유독 잘 먹었네. 나는 네 홀목 중에 그게 제일 낫더라.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친해졌지. 사적으로도 술도 한두 번 먹게 됐어. 한날은 앞서 말했던 실장 누나랑 사장님이랑 A랑 얘랑 같이 우리 가게 지명받아서 온 애랑 5명이서 일 끝내고 아침 6시에 가게 문 닫고 술을 먹게 됐어. 그렇게 먹다 보니 A 빼고 다 뻗어버린 거야. 얘는 완전 말술이라 몇 시간 동안 아재들 비위 맞추고 술 먹어놓고도 정말 술이 셌어. 나도 정말 취했고 그러다 보니 둘이서 좀 진지한 얘기를 했지. 얘기가 무르익을 무렵 얘가 갑자기 내가 말하고 있는데 대뜸 키스를 하더라. 군대 전역 후 처음 느끼는 여자의 입술이고 술도 취했고 솔직히 일적인 관계를 떠나서 뿌리칠 수가 없었어. 사실 여 실장님이랑도 저번에 그럴 뻔했는데 실장 누나랑 그랬다가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참았었거든. 되게 내가 발정난 개같이 보이는데 부인하지는 않겠어 좀잖아. 그렇게 쓱 자연스레 모텔을 갔고 중간엔 스킵할게. 일을 치른 후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얘가 뜬금없이 먼 자살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서 손목을 보여주는데 평소에는 시계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건지 손목 그은 흉터가 장난 아니게 깊더라고. 뭐 어렸을 적에 가정폭력 때문에 일찍부터 집을 나왔고 그런 얘기를 줄줄 들으니까 되게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도 그렇게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서 공감도 좀 갔었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가방을 열어서 약을 먹는 거야. 몇 년 동안 조울증인가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던 것도 알게 됐어. 그런 일이 있고부터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뭐 얘가 다른 가게 웨이터한테도 이럴지도 모르지만서도 만나는 사이가 됐던 것 같다. 밥도 몇 번 같이 먹고 영화도 몇 번 보고 그랬지. 얘가 순수한 구석도 있고 애교도 많았고 돈도 잘 쓰더라고. 근데 한 번씩 애가 이상한 게 자기는 애기랑 강아지가 너무 좋다고 했어. 맨날 휴대폰에 아가들 사진 강아지 사진 해놓기도 했고 어떤 날은 길 걸어가는데 걸음마 맞댄 아기가 그 걸을 때마다 뾱뾱 소리 나는 신발 신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걸 봤어. 나는 당연히 아 귀엽다 하면서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빠 아가들 저래 쳐 걷는 거 보면 다리 다 뜯고 싶지 않아. 진짜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놀라서 모르고 라고 하면 장난이야 이렇게 넘어갔지. 그런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심한 말이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적이 종종 있었어. 그러다가 한 날 큰일이 터졌어. 한 번은 얘랑 밥을 먹고 다 먹어갈 즈음 메이가 화장실을 갔어.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처음에는 큰 걸 보나 싶었는데 진짜 1시간에서 2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야. 폰도 두고 가고 걱정이 돼서 점원한테 부탁해서 여자 화장실 좀 봐달라 했지. 그런데 화장실을 들어갔던 점원이 좀 지나서
갑자기 사색이 돼서 나왔어. 그러고는 식당 사장한테 가서 뭐라 하고 점원들끼리 엄청 시끄러운 거야. 얘가 화장실 안에서 한동안 정신과 약을 안 먹고 모아놨다가 안에서 다 털어넣은 건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상한 발작 쇼크인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허연 거품이 올라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여차저차 연락해서 A와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왔지. 친구가 엄청나게 살찐 거구의 여자라서 좀 놀랬어. 출근 시간이 다 돼서 나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가게로 가야 됐고 A의 친구 번호를 물어서 출근했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있으니까 실장 누나가 왜 그렇게 얼빠져 있냐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A에 대해 말을 하게 됐어. 요즘 걔랑 만나는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니까 한참을 듣던 실장 누나가 걔랑 왜 만나냐면서 얘 좀 이상한 애 같던데 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때만 해도 나는 A가 너무 불쌍한데 A 욕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 말하죠 하고 얘기를 끊었지. 일하다 짬이 나서 나는 걱정된 마음에 A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없는 번호라는 거야. 뭐지? 번호를 잘못 찍어줬나 싶었어. A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걱정된 마음에 퇴근하고 불이 나게 A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어. 나갔다고 하더라고. A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고 나는 얘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해서 연락이 없는 건가. 이해는 갔지만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 A는 한참 동안 보도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잠수를 탔어. 생각해보니 나는 걔 집도 몰랐네. 그러다가 이 일을 소개해준 형이랑 한잔하게 됐고 다 얘기를 했지. 그 형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쪽 일에 뼈를 묻은 사람이라서 허르게이도 같은 사람이었어. 원래 어렸을 적부터 친한 동네 형이라 그 꿈 알리면서도 내가 공부할 돈 모으고 싶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터라 마지못해 일을 구해줬어. 굉장히 큰 주점에서도 웨이터들 꽉 잡고 있는 형이었지. 우리 가게 사장님이 자기 웨이터 선배라 그러더라고. 병신아 너는 잠깐 알바로 하고 치울 거면서 이쪽 여자는 왜 건드리냐? 라고 형이 말했어. 아, 나도 모르겠어. 걱정되네. 라고 내가 말하자. 걱정하지 마. 병신아 여기 여자애들 또라이들 천지야. 마음 주지 말고 그냥 잊자. 라고 형이 말했어.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만나던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게 되냐고 생각했지. A는 묵묵부답 잠수를 탔고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많고 많은 해프닝 중 하나가 되는 건가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엄청 바쁜 시간에 걔가 우리 가게로 출근을 한 거야. 원래 다니던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서 왔어. 나는 놀라서 물었지.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응? 뭐가 나 몇 번 방 들어가면 되지? 너무나 태어난 모습에 나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 뭐 연연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는 데다가 그날은 진짜 너무너무 바빴어. 나도 그냥 쌩 빼고 뛰어다니던 도중 손님 테이블에 갈아줄 얼음을 담으러 갔어. 얼음 냉장고가 화장실 앞이었는데 걔가 술이 좀 오른 채로 화장실에서 나오더라. 그리고는 다짜고짜 날 잡고 미친 듯이 우는 거야. 나는 또 멘붕이 왔지. 할 일은 많지 잠수 타다가 후련히 나타난 이 정신 나간 애는 울지. 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미친 소리를 뱉더라. 오빠 나 임신이래. 내가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쇼킹한 이야기 손가락 3개 안에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 내가 얘랑 한 3번 정도 잤는데 나는 항상 콘돔을 썼었거든. 이건 정말 맹세코 장담해. 근데 그 상황에서 야 그거 근데 내 애는 아닐걸. 나는 콘돔을 항상 썼는걸 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가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고는 거의 동곡 수준으로 울어버리는 거야. 다른 방에서는 음료수 채워달라고 난리지. 일단 생수 한 통을 꺼내서 쥐어주면서 달랬지. 일은 좀 정리해야 됐었어. 얘기할 상황이 안 됐었지.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시 올게 쉬고 있어. 네가 보고 있는 방은 내가 아가씨 다시 맞출 테니까 옷 갈아입고 일단 집에 갈 준비해. 그렇게 음료수 채워주고 뭐 얼음 주고 술 다시 갖다 주고 일단 끝내놓고 아가씨 대기실로 갔지. 근데 얘가 없는 거야. 휴대폰이랑 가방이랑 옷은 그대로더라고. 나는 불현듯 데자뷰처럼 설마 또 하는 생각에 화장실로 다시 갔어. 여자 화장실 문이 반 정도 열려 있었는데 밀대 빠는 세면대 볼을 최대 수압으로 콸콸 틀어놓은 소리가 들렸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살며시 열었어.
그곳에는 A가 있었지.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 그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거울에 비친 A의 표정은 말 그대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실성한 미친 사람이었어. 광대가 일그러질 정도로 활짝 입을 벌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미친 듯이 굴리면서 웃고 있더라. 히, 시발 지울까? 말까? 히, 족같은 애새끼.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 저런 대사였던 것 같다. 중간중간에 헛구역질과 마치 특장애처럼 히, 거리는데 그 구역질을 할 때마다 압력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었어.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겠더라. 나는 슬그머니 아주 조심히 다시 문을 닫았어. 제가 나한테 달려올 것 같았거든. 공포 스릴러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 걔가 보던 방에는 다른 아가씨를 넣었고 A를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며 할 일이 끝났는데도 바쁜 척했어. A는 한참 뒤에 아가씨 대기실에서 홀복이 아니라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나는 그냥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어. 아니 건넬 수가 없었지. A가 내가 말을 했어. 오빠 바빠. 먹을 것 좀 없어? 언제 끝나? 오늘 마치고 밥 먹으러 갈까? 왜 말이 없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빨리 이 아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 그리고 용기 내서 한마디 뱉었어. 우리 그만 보자.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도 되도록 피해줬으면 싶다. 나는 얘가 순간 칼로 날 찌르면 어쩌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 그리고 좆됐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들려왔지. 시발 새끼야. 그럼 우리 애는? 인터넷에 보면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남자가 나쁜 놈처럼 여자한테 막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 순간 그 남자도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기실을 나왔어. 고개를 떨군 채 잡지는 않더라. 그게 A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날이 지나고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일주일 정도 일을 쉬었어. 그 일 이후로 A는 볼 수 없었어. 다행히 연락도 안 오더라. 너무 무서웠어. 임신 사기 이런 것도 찾아보고 목돈 좀 벌어보려다가 인생 꼬인 건가 싶었어. 후에 다시 출근하고 나는 실장 누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얘가 원래 여기 출신이 아니라 바로 위에 지역에서 온 애래. 나한테는 여기 토박이라고 했는데 웨이터들이랑 굉장히 많이 만났어서 그쪽 지역에서 엄청 소문이 안 좋다고 하더라. 어떤 웨이터한테는 자기가 사실 아이돌 소속사에 있다가 집이 망해서 왔다는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웨이터한테는 자기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는데 진지하게 둘이 다른 지역 가서 같이 살까라고 해놓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적혈구에 병이 생기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만나는 애들마다 자기를 다르게 말했다고 하더라. 한 가지 공통되는 건 자기가 굉장히 비운의 여자라는 것을 어필했다고 하더라고. 여튼 나는 이 일 이후로 일을 그만둘 때까지 TV나 일의 수월함을 위해서 아가씨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하지만 절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 같은 건 안 가졌어.